네, 안녕하십니까. 리서치 RM의 김도현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에 발간한 신세계 푸드 소개를 좀 드리고자 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우선 지난번에 녹화하고 올려드렸던 Y 지원 보고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는 고객분들이 계셨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푸드 기업을 좀 선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보고서를 준비하던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증시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는 구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증시가 좀 흔들리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소개드리고자 찾았던 기업이고요. 사실 저희가 좀 꾸준히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제 적정주가, 지난해 11월에 적정주가 85,000원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때마침 기준가도 85,100원으로 사실 고가는 한 10만원 정도 넘어갔다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들을 부합하면서도 적정주가 상향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금일 소개드리게 된 배경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노브랜드 버거 가맹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 직영점 9개로 시작을 했던 이 사업이 이제 지난해 직영점을 53개까지 늘리고 또 가맹점에 대한 이 가맹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하고자 가맹점도 한 16개 정도 출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워낙에 반응이 좋고 지난해 이 소비자 선호도 조사 이 햄버거 브랜드들 중에서 1위를 차지를 하면서 가능성을 더욱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총 100개의 가맹점을 추가로 출점하면서 116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최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출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담당자분과의 IR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쪽 가맹사업 쪽을 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대상은 맘스터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맘스터치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 2,200억 정도에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를 냈고요. 시가총액은 한 5,500억 원 정도를 좀 평가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여 개까지 2024년까지 좀 확보를 한다 이런 계획이었었는데요. 사실 이 품질 관리적인 측면이나 가맹점주분들과의 이 상생적인 그 상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속도 조절, 아무래도 이 매점당 매출액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좀 잘 안 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좀 속도 조절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1,000개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배경이고요.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경쟁사인 롯데리아와 맘스터치의 1분기 수 영업점이 한 1,300여 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동사가 소비자 브랜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햄버거 시장 역시 전체적인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0여 개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담보된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됐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이 가맹사업 부문 하나로도 충분히 좀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또 나아가서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상당히 큰 거에 비해서 이익률이 좀 상당히 낮아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 사업 부문과 급식 사업 부문 쪽에서 적자나 수익성 저하가 많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 상당히 좀 평가를 잘 받지 못했던 기업인데요. 올해 이 외식 사업 쪽에서는 지난해 적자가 한 170억 정도 났었는데 3분기에 한 50억 정도까지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급식 사업 쪽도 뭐 영업이익이랑 0.5%밖에 나오지 않았었다면 이제 한 2%대까지 충분히 기록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면 제가 이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게 조금 좋지 않은 시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영 효율화 과정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결국에는 이 수익성 개선과 노브랜드 버거 가맹 사업의 성장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유지되는 해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지켜봐야 하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사업으로 대체육 쪽에 좀 진출한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국내 시장은 이제 사측에서는 연간 한 200억 정도로 작은 시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동사의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마트나 스타벅스 이런 계열사형으로 판매 채널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들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스타벅스의 대체육 햄을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 같은 상품으로 다양화를 해서 이마트 같은 곳에다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뭐 가서 살 수 있게 판매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현지는 좀 작은 시장이지만 시장 성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측에서는 사실 국내 시장보다는 이 해외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 쪽으로 진출하게 됐을 때 충분히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년도는 정리해 보자면 노브랜드 버거 가맹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현재 이제 비수익 점포들을 철수함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는 점, 그리고 신사업으로 이제 대체육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 이 정도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세계푸드 보고서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음 보고서와 관련한 내용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